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남편의 체포에 항의하던 여성이 아이스 요원에게 벽에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LA에서는 70대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당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가 파산 위기에 몰리며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성영락교회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턴에 있는 성남 비즈니스 센터가 비즈니스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팝업 전시관은 평일에도 문을 열고 일반인들의 체험 공간도 확대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문서화된 최종 합의가 없어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의약품엔 관세 100%가 붙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입 의약품의 최대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협정을 맺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의약품에도 100%가 아닌 최대 15% 관세만 적용된다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에 합의할 때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한미 양국 간 아직 문서화된 합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내야 해 약값이 2배가 됩니다. 우리 의약품 수출의 20%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대미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의약품 공장을 지으면 관세 면제라고 한 트럼프는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약업계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을 향한 미국 내 생산 압박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산업이 경제에 경고 신호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국 신차 판매는 9월 말로 예정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전 차량 구매가 늘면서 전기차의 호실적이 자동차 시장 전반의 부진을 가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JD 파워에 따르면 이번 달 전기차 판매 증가를 제외한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는 판매량과 수입이 지난 2분기 폭락했고 자동차 대출과 판매 기업 소유주인 트라이컬러는 최근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입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익에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의 과잉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남편의 체포에 항의하던 여성이 아이스 요원에게 벽에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0대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5천만 소송에 나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시 맨해튼 연방이민청사에서 한 남성이 이민 심리를 마친 직후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아무런 영장도 없이 복도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에 남성의 아내인 모니카 엘리자베스 모레타가 아이스 요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냥 나도 잡아가라고 울부짖었지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어 스페인어로 아디오스, 잘 가요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해당 요원은 이어 넘어진 여성 위로 다가가 한 번 더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두 어린 자녀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남편이 눈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오열하며 다가갔을 뿐이라며 그녀는 어떠한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그녀와 자녀들은 맨해튼 지역구의 댄 골드먼 연방하원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골드먼 의원은 국토안보부에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인근 벤나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9세 시민권자 라피올라 슈헤드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아이스와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총 $5천만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슈헤드는 단속 요원들에게 세차장 직원들의 합법 서류를 보여주려고 하던 중 오히려 바닥에 밀쳐졌고 3명의 요원이 자신의 등에 올라타 그를 제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요원은 슈헤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그는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권자 피해자인 슈헤드는 당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수갑을 채운 채 구치소로 보냈다며 시민권자임에도 부당하게 과잉 진압을 당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슈헤드는 갈비뼈 골절, 뇌진탕, 팔꿈치 부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감 기간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고 석방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슈헤드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민권법 모두를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작전이 불법 체류자 5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슈헤드가 요원들의 단속을 방해하고 폭행해서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 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대형, 중형 차량용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통부는 오늘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등 대형 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비자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트럭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방침입니다. 다만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외국인들의 기존 면허는 취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발생 당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구조적 취약점이 겹치면서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윤범수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 전이었던 1월 3일 금요일,
국립기상청이 보도자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강력한 산타아나 바람이 남가주 지역에 불 것을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식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이때부터 비상인력 운영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숙련된 인력들이 트레이닝 관련 업무로 타 지역에 출장 중이었고 비숙련 인력들이 주요 임무에 배치됐습니다. 당시 비상관리국에는 2개월 전 재난경보 알림 시스템 제나시스가 새롭게 확대 도입됐는데 이 시스템에 숙련된 인력은 단 4명이었습니다. Los Angeles County, the largest and most complex metropolitan area in the United States, has only 37 full-time staff members in th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for its 10 million residents. 나흘 뒤인 1월 7일 오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LA 카운티 소방국과 셰리프국은 현장에서 위험 지역의 강제 대피를 결정합니다. 현장에 파견 나와 있던 비상관리국 직원이 다시 본부 내 직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항을 2차 전달하고 본부 직원이 다시 외부 업체인 제나시스 직원에게 알려 대피령을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분이 지연됐고 그마저 전달된 메시지 경보는 링크를 눌러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 들어 알타디나 지역에서 이튼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 대피를 지휘해야 할 셰리프 인력 상당수가 팰리세이즈 산불에 투입된 상황에서 뒤늦게 LA 다운타운 교정국 직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주민들에게 발송된 시점은 이미 화마가 주택가를 덮치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맥크리스탈 그룹 측은 대형 산불 당시 당국의 고의적인 늑장 대응이나 배임, 은폐 의혹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낙후된 시스템 부실이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review found no single point of failure, but rather a series of system stresses that pushed the county's emergency alert and evacuation capabilities to their limits. LA 카운티 당국은 이번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대형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가 파산 위기에 몰리며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성영락교회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성영락교회는 교회 주보를 통해 앞으로 상조회가 내리는 결정과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역에 힘써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려움 겪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방안을 신중하게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7일에도 교회 주보를 통해 상조회가 약 10년 전 독립 비영리단체로 분리돼 운영되어 왔지만 현재는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록 교회가 법적 책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닐 수 있지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성남시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KSBC가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팝업 형태로 운영되던 전시관은 앞으로 행사가 없는 평일에도 문을 열며 비즈니스 상담 고객이 아닌 일반인의 출입도 허용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플러튼시 다운타운에 자리한 성남 비즈니스 센터 앞에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K상품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던 전시관에 일반인들의 입장이 허용되면서 한국산 제품을 체험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긴 행렬이 만들어진 겁니다. There's a lot of new things that we typically don't see in the American market, so it was nice to see her. I actually was in South Korea last year for a trip, and it was a really good time. So it's cool to see how it carries over to the States. 센터 방문객들은 K-뷰티 상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능성이 높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want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and I really like K-beauty products. So K-뷰티는 상관없어요. 이거 사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분에는 살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온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등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I want to experience more Korean culture and share it with my friends. So, yeah, I thought this would be a good place to share it.
전시관 측은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체험 기회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중심으로 운영된 전시장이 지금은 좀 더 체험관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으로 좀 저희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플러튼시는 B2B에서 B2C로 영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센터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as we're moving forward, meeting consumers where they are, is the future of global commerce. 성남 비즈니스 센터는 운영 방식을 변경한 첫날 250명, 둘째 날 350명의 일반인들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KBS 아메리카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댓글들입니다.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불체자들을 왜 같은 이민자 부류에 넣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리적 관점에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시청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의 댓글에 공감하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적에 배우기도 합니다. 논점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 불법 체류자, 그리고 서류미비자입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서류미비자란 용어는 그 자체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류미비자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용어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의회에 이민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을 보면 서류미비란 단어는 정확히 15번 등장합니다. 반전 히피 문화가 퍼지던 당시 사회 정서상 불법보다는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서류미비자라고 부를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1950, 60년대 미국에 입양됐던 수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해 미국 시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 봐도 부모를 따라 또는 합법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후 범죄 여부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다들 아시죠? 당장 다가오는 공휴일이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연방 공휴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날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점차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도 하고 인디언이라고도 하죠. 미 대륙에 살던 토착민들, 피로 이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대로 업보로 삼아야 하는 원죄가 돼버린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앵글로색슨으로 대표되는 백인도, 18세기 들어온 중국계와 인도계도, 그리고 1903년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도 모두가 이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는 하늘이 내려준 땅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이 뿌리내린 것도, 한국과는 달리 속지주의를 택한 것도 결국 이민자들이 들어와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모순이나 어폐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KBS 아메리칸 뉴스에서도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다소 모호한 서류미비자보다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고 미국의 주인 역시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마칩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LA 경찰국이 최근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용의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11가와 하버드 블러바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버드 블러바드에서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어두운 녹색 계열 쉐보레 픽업 트럭이 11가 인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67세 남성인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최대 $50,000의 보상금이 제공된다며 목격자나 사고 관련 영상이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10월 한 달간 추석맞이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10월 한 달 동안 총 3번으로 진행되는 추첨 이벤트로 10월 3일, 17일, 31일에 수백 명의 당첨자가 탄생하는 3번의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의 $100,000 현금 당첨자와 수백 명의 이지플레이 당첨자들이 총 $37만 5천 상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벤트는 10월 한 달 동안 게임을 통해 응모권을 모을 수 있고 매주 금요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선 추첨 당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이 밖에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돼 있다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행운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 6개월 만에 3일 연속 떨어졌던 흐름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장은 이틀 오르고 사흘이나 떨어진 이번 주를 4주 만에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회복세를 주도한 다우존스는 이번 주 불과 0.14%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내스닥과 S&P 500은 8주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두 지수의 이번 주 낙폭 역시 각각 0.65%와 0.31%에 그쳐 미미한 약세가 단순한 숨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형성됐는데요. 또한 어제까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다음 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묻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4일 만에 사자 쪽으로 쏠린 투자 심리가 장을 반등세로 끌어올렸지만 영향력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싹 다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미리부터 패닉 바잉이 몰려오기는 역부족임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